네, 먼저 강의하기 전에 강좌에 대한 얘기할게요. 첫 시간에 이 강의 계획서 포탈에 올려져 있는 거 말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이거 설명했어요. 근데 첫 시간에 없었던 학생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게요. 그 중에 학점 부분. 네. 강의평가 우리 하는데 꼭 보면은 학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점을 매기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항상 매 학기 첫 시간에 설명을 하거든요. 어디서 몇 퍼센트, 어디서 몇 퍼센트. 근데 모르겠대요. 네,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이거예요, 그냥. 예, 출석 5%, 홈워크 5%. 그 다음에, 네, 퀴즈 15%. 퀴즈 두 번 보죠? 그죠? 중간고사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하고 시작부터 중간고사 사이에 한번 보고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사이에 한번 보고 그래서 7.5%씩 해서 15%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가 40%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숙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장이 나가면 장이 단원이 나가면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출하면 돼요. 숙제를. 알겠죠? 근데 지금 확률론 책은 단원이 좀 애매해요. 단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크게 1장, 2장 이런 게 있고 1장 안에 섹션들이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이 확률론에서 장은 뭐냐면 섹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뭐뭐 나갔죠? 베이직 프린시플하고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 컨비네이션까지에 해당되는 숙제를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면 되는데 아직 제가 숙제를 안 냈죠? 그거는 포탈에 올릴게요. 근데 네, 포탈에 올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 제출하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더 연기해도 여러분 좋을 거 없어요. 목요일까지 숙제가 있는데 목요일에 숙제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냥 화요일은 목요일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질문 있나요? 그리고 연습 시간에 우리 연습 있잖아요. 연습 시간표도 나왔어요. 이게 튜터 시간표예요. 이거 보면 이쪽에 지금 요일이 있고 이쪽에 시간이 있죠. 이거는 저녁 시간에 하는 연습 시간이에요. 다 과목별로 네 이렇게 정해졌어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정해졌어요. 중요한 건 이 연습이고요. 이거는 맞죠? 맞아요? 네. 이거 저기 공지될 거예요. 조교실에.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이거 1교시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1교시 어떤 마음으로 1교시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요거가 일단 연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확률로는 뭐예요? 목요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학년들 다른 수업 뭐 있어요? 미분방정식은 화요일이에요. 알겠죠? 2학년들에게 황금 시간으로 배려를 딱 했어요. 화목, 수업이 많은.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요 앞에 있는 건 뭐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 그때 가서 저 436 수학과 조교실 옆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도 물론 다 같이 연습을 하지만 연습 시간 1시간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와서 개인 질문 해도 돼요. 개인 질문 하세요. 알겠죠? 네. 이거 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과에서. 이렇게 다 튜터들한테 인건비 줘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용을 하세요. 네. 그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궁금한 점 있어요? 과목에 대해서? 네, 크게. 튜터요? 튜터, 최보윤 학생이에요. 선배. 네. 네, 또 질문. 네. 지금 4학년 학생이에요. 네. 그러면은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거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뭐 했죠? 저번 시간에 뭐 했나요?
네. 뭐였죠? 깜깜한가요?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건 그런 거 추천해요.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작 딱 하면 막 부랴부랴 오지 말고 아니면 와서 막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와서 앉아가지고 저번 시간에 뭐 했나 한번 복습을 하세요. 간단하게 아 이런 거 했었지. 어 그런 것만 해도 그 수업을 듣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만 하면 어떻게 반이야? 반을 해야 반이지. 그죠?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요즘 느끼는 생각은 점점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시작이 정말 반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뭐 강의로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강의 처음에 매일매일 강의 시작할 때 막 부랴부랴 막 추석 부를 때 오고 막 정신없이 막 있고 그러면 수업 집중이 잘 안 돼요. 중간에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근데 좀 미리 와서 자리에 앉아서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이번 시간에 뭐 할지 간단히 좀 마음을 좀 보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면은 수업 시간에 집중이 훨씬 잘 된다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오후 특히 3시 이렇게 수업할 때는 꼭 위기가 한 번씩 와요. 졸려서. 맞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대답 안 한 사람들 잘 볼 거예요. 오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제가 한번.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좀 미리 좀 대비를 하세요. 아, 내가 이 시간이 꼭 졸리다 그러면은 좀 미리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미리 와서 잠깐 여기 와서 눈을 붙인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렇게 방법을 잘 생각하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뭐 했었어요? 먼저 고배 법칙 했었죠? 기억나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게 3가지 방법,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2가지 방법이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다? 6가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그리워요.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네. 제발 저기 마당놀이 같은 수업 해봅시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제가 가르치는데 몇 배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더 의미 있게 재밌게 준비하잖아요. 그죠? 네. 구매 법칙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순열 했었죠. 퍼뮤테이션, 그죠? 그 다음에 조합, 컨비네이션 이거 공부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여기서 하나 남아있고요.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1장에서 남아있는 것이 이항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 정리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확률론의 기본적인 것들을 할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가보죠. 일단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 이 마지막 문제죠. 문제가 뭐였냐면요. 안테나가 총 N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M개가 뭔가 이상이 있는 안테나예요. 그 다음에 N-M개가 정상적인 안테나죠. 써가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N개의 안테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개가 비정상적이고요. N-M개가 정상적이에요. 그죠? 뭘 알고 싶죠? 안테나를 이제 N개를 쭉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안 발생하면 좋겠어요? 그쵸? 비정상적인 2개가 같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얘가 뭔가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2개 이런 거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요. 예, 아이디어는 이래요. 정상적인 거를 먼저 세워요. 정상적인 것만 먼저 세워요. 그럼 몇 개가 되죠? n-m개예요. 그죠? 맞죠? 정상적인 거 n-m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사이 틈이 있어요. 이제 틈에다가 비정상적인 거를 하나씩 넣으려 그래요. 하나씩만. 두 개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비정상적인 게 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에 하나를 넣던지 안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를 세면 돼요.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비정상적인 것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비정상적인 것이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갈 일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것이 n-m개니까 요런 사이 공간은 몇 개가 돼요? 그렇죠. n-m 플러스 1이 되죠. 하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끝에도 있으니까. 그죠? 하나가 더 많고요. 그러면은 총 n-m 플러스 1개의 공간 중에 몇 개를 이제 넣는 거예요? m개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넣을 거냐면 공간의 이름을 적을게요. 공간의 이름.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에서 n-m 플러스 1번 자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n-m 플러스 1개의 번호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m개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35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5 자리에 비정상적인 걸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몇 개예요? n-m 플러스 1개의 번호 중에 m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그냥 n-m 플러스 1 추즈 m. 그죠? 네. 이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번 먼저 선택하고 3번 선택하느냐, 3번 먼저 선택하고 1번 선택하느냐가 차이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1번, 3번에 비정상적인 안테나가 꽂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으로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요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걸 먼저 꽂고 비정상적인 걸 꽂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인 걸 먼저 꽂으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안 꽂힌 자리가 있으면 정상적인 게 그럼 비정상적인 거 두 개가 연속으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정리로 넘어갈게요. 이항 정리는 x 플러스 y의 n승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금 x 플러스 y의 n승 이래 버리니까 좀 복잡하니까 쉬운 거부터 해보죠. x 플러스 y의 3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뭐 앞에 개수는 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돼요? x의 3승, 그 다음에 x의 제곱 y, 그 다음에 xy 제곱, 그 다음에 y 3승 이런 것들이 잘 더해지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게 더하기인데 문제는 요 사이에 개수들이 뭐냐가 문제예요. 개수가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1, 3, 3, 1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의 n승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x에 n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에 n-1승 y 쭉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네, 뭐 하나 더 써주면 x y의 n-1승 더하기 y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 써보면. 이건 n추주 1이고요. n추주 0이고요. 잠깐만요. n추주 n이라고 쓸 수도 있고 n추주 0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네, x의 개수를 따르게 했네요. 그럼 이건 n추주 n. n추주 n이나 n추주 0이나 똑같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네. n추주 n. 이거는 n추주 n-1. 즉, 뭘 따르냐면 여기 있는 게 x의 지수를 그대로 따라요. 마지막은 뭐가 돼요, 여기는? n추즈 1, 그죠? 얘는 n추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항정리예요. 그러면 이게 질문 궁금하잖아요. 왜 이게 n추즈 k인데 x의 k승이면 k를 따라서 n추즈 k가 되겠느냐?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거는 증명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y의 n승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기 지금 아이디어 오브 프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y가 n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거를 각각의 x들하고 y를 구별하기 위해서 숫자를 뭔가 넣을게요. x1 플러스 y1 곱하기 x2 플러스 y2 이런 식으로 뭐 밑에 첨자를 제가 그냥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x의 k승에 y의 n-k승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뭔가 전개해서 값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내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죠? 그 다음에 x2 중에 y2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곱해요. 그 다음에 x3, y3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해요. 맞죠? 그래서 다 곱한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x가 그럼 k번 뽑힐 경우의 수가 몇 번이냐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총 n가지 항들이 있죠. 그 중에서 x를 k번 뽑는 방법의 숫자나요. 그럼 그게 몇 번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n 추즈 k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n 추즈 k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그젠플 볼게요. x 플러스 y의 전체 3승을 전개해라 그랬죠? 아까 했네요. 그죠? 네. 요 위에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3, 3, 1인데 이게 사실은 3추주 0, 3추주 3, 3추주 2, 3추주 1, 3추주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은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를 쓰면 어떻게 얻어졌냐면 처음에 1 쓰고요. 1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나눠서 쓰고 요 중간에 있는 것은 요 두 개의 합으로 써줄게요. 그러면은 요 밑에 1, 3, 3, 1 되나요? 그죠? 네. 그 다음엔요. 뭐가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4, 6, 4, 1. 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바로 그 개수예요. 1, 3, 3, 1이 아까 x 플러스 y의 3승에 대한 개수를 의미했죠? 이건 뭐에 대한 개수가 되겠어요? x 플러스 y의 4승에 대한 개수예요. 그럼 x 플러스 y의 5승에 대한 개수는 어떻게 돼요? 다음 거겠죠. 1 뭐예요? 5, 10, 10, 5,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구할 수 있고 이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면 아까 n추즈 뭐 k 꼴의 값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2x 플러스 3y의 4승을 전개 한번 해보세요. 네, 써보세요. 좀 노트에다.
예, 보니까 대부분 잘했어요. 같이 한번 보죠. EX 플러스 3Y의 4승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EX하고 3Y를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4추즈 0이나 4나 뭐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EX의 4승, 그 다음에 3Y의 0승은 안 쓸게요. 0승 1이니까 더하기 4추즈 1에 뭐가 돼요? EX의 3승, 3Y의 1승, 그죠? 더하기 4추즈 2에 뭐가 돼요? EX의 제곱, 3Y의 제곱, 더하기 4추즈 3에 EX 3Y의 3승, 더하기 4추즈 4에 3Y의 4승,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추즈 0은 뭐예요? 1. 그러니까 이것만 전개하면 되죠. 그럼 2의 4승이니까 16, x의 4승 더하기 4추즈 1은 4죠. 그 다음에 상수만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8 곱하기 3이에요. 얼마예요? 96. 얘 x의 3승 y 더하기 그 다음에 4추즈 2는 얼마죠? 얼마야? 6. 6에다가 4 곱하고 9 곱하면 얼마예요? 216에 저 이런 계산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네,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이것도 이거 뭐가 돼요? 216. 216이요? 네, 216. x, y의 3승 더하기 마지막은요? 81, y의 4승.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제가 풀었는지 여러분이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중요한 거는 덩어리로 보고 풀면 나중에 안다. 이렇게 꼭 다 전개하지 말고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x, y의 3승의 개수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이걸 쓸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x, y의 3승이 되려면 요게 2x가 하나 뽑히고 3y가 3번 뽑히는 경우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앞에 뭐가 붙어요? 4추즈 3 혹은 4추즈 1이 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곱하기 3의 3승에 x, y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216) 네, 넘어가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하나 볼게요. n개짜리의 집합이 있어요.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는데 거기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아이디어 있는 사람. 먼저 간단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2, 3 그래서 n까지 있어요. 이거 부분 집합을 어떻게 정해요? 부분 집합 안에 어떻게 돼요? 1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집합 안에 2가 있느냐 없느냐. 경우가 나눠지잖아요. 부분 집합 안에 1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2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n까지 n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 그럼 몇 가지예요? 2n승. 그럼 끝이에요. 이만큼 있어요. 그죠? 이게 이번에 뭐 간단한 방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냥 원소 하나가 각각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배 법칙이죠. 1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가 있느냐 없느냐가 꼬리를 물고 우리가 2가 있느냐 없느냐를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맞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근데 그 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요. 1, 2, 3, 4에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 번째 원소가 0개인 경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소가 1개 해서 마지막 몇 개까지 가요? 원소가 n개. 원소가 0개인 부분 집합 몇 개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 몇 개예요? 1개 있어요.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에요. 1개 있어요. 그죠? 사실 네, 한 개는 어떻게 나왔나요? 사실 이렇게 나온 거죠. n 추주 0으로 나온 거죠.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개가 돼요. 원소가 1개짜리인 부분 집합 몇 개예요? n개잖아요. 그죠? 사실은 n개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n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원소가 n개면 n 추주 n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맞죠? 네. 여러분, 특히 저기 중앙 뒷분에 계신 분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무하네. 네. 어떻게 되죠? 그러면 n추주 0, n추주 1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가요? n추주 n. 네, 이렇게 돼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이항 정리로 가볼까요? 그걸 연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항 정리에서 요 부분의 모양이 딱 그거죠. K의 0부터 1, 2, 3, 4 대입해서 N까지 대입한 거예요. 그죠? 더하기. 근데 뭐가 거슬려요? 뒷부분들이 거슬려요. 이것만 사라지면 우리는 이걸 딱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쵸? X, Y에 1을 다 넣으면 돼요. 네, 고마워요. 대답을 많이 해줘서. 네, X, Y에 다 1을 대입해요. 그럼 뭐가 돼요? 우변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고요. 좌변이 뭐가 돼요? 2의 N승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된다? 이항 정리에서 1 플러스 1의 n승이 되고요. 이항 정리에서 그래서 x가 y가 1인 경우죠. 그래서 뭐가 된다? 2의 n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풀이가 더 간단한가요? 이것과 이것과 그죠? 이게 훨씬 낫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좀 뭐 문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방법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0인 거, 2인 거 하면 어떻게 돼? n추주 0 더하기 n추주 2 더하기 n추주 4 더하기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항 정리에 xy를 잘 다른 값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 아마 글쎄요, 연습 문제나 어디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다항 정리예요. 다항 정리. 볼게요. 이항 정리는 어떤 경우였어요? 항이 두 개인 경우에 x 플러스 y의 n승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항이 뭐 세 개인 것도 우리가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3승, n승 뭐 이런 거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뭐 네 개인 것도 필요할 수 있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의 n승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다항 정리예요. 멀티노미얼 디어럼이에요. 볼게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땡땡땡 xr의 n승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뒷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x1의 뭐 n1승, x2의 n2승, 땡땡땡, xr의 nr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n1 더하기 n2 더하기 nr까지 한 게 뭐가 돼야 돼요? n이 돼야 되겠죠?
아까 이항정리 제가 증명의 아이디어 얘기해 준 것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x1 더하기에서 땡땡땡 xr까지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n개 곱해져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에서 x1부터 xr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죠? 맞죠? 네, 두 번째 거에서도 하나 뽑아요. 그러면 결국 뽑은 거 다 모으면 몇 개가 돼요? 뽑은 게. n개가 되잖아요.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합치면 n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수들의 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지수들의 합은 n이 돼야 돼요. 그런 걸 만족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질문은 요 개수가 뭐냐는 건데 개수는 우리가 봤던 거예요. 이거 뭐 안 봤나? 네. 이렇게 돼요. 개수는 n 추즈 n1 n2 땡땡땡 nr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아직 정리 안 했잖아요, 우리. n 추즈 r은 아는데 n 추즈 n1, n2, nr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되게 쉬워요. 이렇게 정의돼요. 요거는 그냥 n 팩토리얼을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땡땡땡,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기억하기 쉽죠? 네, 각각에 그냥 다 팩토리얼만 붙이면 돼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언제 봤어요? 중복 순열. 그죠? 같은 것이 있는 퍼뮤테이션 할 때 우리 했었죠. 그죠? n개를 늘어놓는데 그 중에 n1개, n2개, nr개가 같은 경우에 늘어놓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이그젠플을 그럼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이그젠플 보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2z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라는 게 문제예요. 네. 같이 해볼까요? 몇 승이었죠? 네? 2승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쭉 가능한 걸 써봐요. 어떤 게 가능해요? 네, x의 제곱. 두 개를 다 여기서만 뽑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 그 다음 또 뭐가 가능해요? 2z의 제곱. 이런 경우에 이건 덩어리로 보라 그랬죠, 아까? 네,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 있어요? 여기서 뽑는 거, x, y. 그 다음에 y, 2z. 그 다음에 2z, x. 그죠? 이렇게 돼요. 이걸 다 더해주면 돼요. 이제 앞에 개수가 중요해요. 일단 요거는 몇 개가 돼요? x의 제곱은. 이거는 아까 공식이 2팩토리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팩토리얼을 2팩, 0팩, 0팩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0팩은 뭐예요? 1. 그러니까 2팩을 그냥 2팩으로 나누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에 1이 돼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죠? 2팩을 1팩, 1팩, 0팩으로 나눠요. 그럼 1팩은 얼마예요? 1. 0팩은 얼마예요? 1. 그럼 뭐가 돼요? 2팩. 그죠?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써줄게요. 네, 결론은 이거는 이제 값이 이런 것들은 다 1이 되고요. 이런 값들은 다 뭐가 돼요? 2가 되죠? 다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의 값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이건 뭐가 되냐면 4z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z 플러스 4z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거 2z가 z면 우리 아는 공식이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은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2y 제곱 2yz 더하기 2zx 그죠? 우리 아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게 3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죠?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그젠플 제곱으로 했어요. 사실 3승 정도 해야지 우리가 뭔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공식이 나오겠죠. 네. 근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이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된 문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문제는 이거예요. 10명의 경찰관이 어떤 마을에 있는데요. 그 10명을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누냐면 5명은 길거리에 순찰을 다니고요. 2명은 그 경찰서 안에 있고요. 3명은 예비로 있어요. 그죠? 좀 쉬고 있어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뭐예요? 뭘 하면 돼요? 이 5명 뽑으면 되잖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추주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명만 남았잖아요, 이제. 그럼 5명 중에 뭐 하면 돼요? 2명 고르면 되죠. 여기 몇 시까지예요? 5추주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명은 어떻게 돼요? 3추주 3. 근데 뭐 사실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 그냥 너희 남아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골라진 사람들은 남아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10추주 5에 5추주 2가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추주를 5추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5추주를 2추주, 3추주. 아니, 추주래. 다 팩토리얼이죠. 그죠? 네. 너무 추주했다. 네. 그럼 이거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계산. 이런 거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답 쓸 때, 뭐 시험에서 답 쓸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뭐 해서 값 계산해서 뭐 235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네, 이게 답이에요. 네.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문제 우리 뭐 다항 정리한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이그젠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세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쓴 방법은 그냥 경우의 그 조합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네, 굳이 이 저자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항 정리를 이용하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0승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x1 더하기 y1 더하기 z1 아까 제가 증명을 쓴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의미를 잘 부여하면 돼요. 네.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요. 이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거예요. 아까 경찰관 1번부터 10번까지 경찰관이 있었죠. 첫 번째 경찰관이 셋 중에 하나 고르잖아요. 전개하면 X1이 골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찰관이 그 길거리에서 순찰하는 거고요. 두 번째 Y1이 골라지면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고요. Z1이
선택이 되면 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전개가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5명이 순찰하고 2명이 오피스에 있고 3명이 쉬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X의 5승, Y의 제곱, Z의 3승.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가 발생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개수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의 개수란 말이에요. 개수가 뭐예요? 아까 공식 뭐라 그랬어요? 10 5, 2, 3 이랬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10팩을 5팩, 2팩, 3팩. 팩이라고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네, 여러분 따라서 저도. 네. 그러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다른 방법이지만 값이 어때요? 같죠, 그죠? 네. 저는 그 경우의 수 문제 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결국 경우의 수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조합론 연구하니까, 조합론하고 정수론 연구하니까. 근데 제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사실 어려워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경우의 수. 네, 쉬웠나요? 좀 어렵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근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틀리고 그랬는데 자꾸 이해하면서 이게 왜 틀리지 왜 맞지 하는 게 재밌었고 또 재밌었던 거는 다른 아이디어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풀리고 저렇게 해도 풀려요. 그랬을 때 값이 같다 그러면 되게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랬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든 시간에 여러분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한 가지 태도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두 번째 태도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 뭐 알든 모르든. 그럼 굉장히 시작은 같을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2달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에 갔었어요. 근데, 학회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공항에서 좀 놀라운,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했어요. 뭐였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신용카드 파는 그런 것들 막 하잖아요.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아니면 어디 가면은 뭐, 신용카드 등록하세요 막 하는 분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공항에. 무슨 카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한 명은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관심 있는지 뭐 혜택이 있습니다. 뭐 한번 보고 가세요. 뭐 이렇게 막 해요. 말을 되게 적극적으로. 근데 또 제가 한참 걷다가 다른 데 가보니까 똑같은 가판대가 있는데 또 한 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자기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셀폰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두 사람이 페이가 다를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추가 요금을 뭐 더 신청자가 많으면 옵션으로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받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근데 한 명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더 부를까? 네,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막 일을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차피 나는 여기 서 있기만 해도 돈 받으니까 그냥 출근하자마자 딱 하는 게 자기 핸드폰 전원을 꽂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해요. 제가 좀 거기 오래 대기를 했었어요. 그 공항에. 근데 그러고 있다가 퇴근할 때 되니까 그걸 꽂은 거 빼고 그냥 퇴근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누굴 쳐다본 적도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핸드폰만 봤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전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같이 그렇게 뭐 알바를 하는 입장이에요. 계약직 입장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음. 여러분도 뭔가 할 때 되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제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교수 되기 전에 저도 포닥인 시절이 있었어요. 네. 힘들고, 진짜 힘들 때거든요, 사실은. 근데,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네. 포닥일 때, 포닥처럼 하지 않고 내가 여기 뭔가 교수인 것처럼, 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연구도 그래서 논문도 많이 썼고요, 그때. 다른 교수만큼 이상으로 썼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여기 이러는 것처럼. 여기서 평생 살 것처럼. 그러니까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지 간에 거기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지금 40명 학생 중에 그냥 한 명이고 그냥 난 여기 앉아 있고 그냥 강의 끝나면 뭐 할까 그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냥 내가 여기 주인인 것처럼 과외받는 것처럼 네, 그렇게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예, 훨씬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힘든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그럼 넘어가죠. 이제 대답 결론은 그거예요. 대답 좀 크게 해달라고. 이 얘기 지금 이거 하나 노리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나요? 네. 아이고. 네, 보죠. 다음 이그젠플 맞나? 네. 볼게요. 이거 아주 재밌는 이그젠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그젠플이에요. A는 이거예요. 10명의 학생들이 A팀, B팀으로 5명씩 나눠진대요. 그래서 A팀은 하나의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요. B는 또 다른 하나의 리그에서 경기를 한대요. 그럼 얼마나 다른 디비전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네. 다시 10명이 있어요. 그래서 A 리그, B 리그로 나눌 거예요. 5명씩. 그래서 A 리그끼리 경기를 하고 B 리그끼리 경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그리고 한번 희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답이 뭐든지 답을 써놓고 과연 맞는가에 대한 희열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그럼 보죠. 맞나 한번 맞춰보죠. 네,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A팀, B팀이요. A팀 5명을 고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A팀 5명 고르면 나머지 B팀 이러면 되잖아요. A팀 5명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0추조. 그럼 나머지는 여기 뭐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당연히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0추조가 답이에요. 됐죠? 그럼 뭐예요, 이 값이? 10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5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재밌는 문제가 다음 문제가 돼요. 2번. 아까랑 비슷해요. 10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이거를 뭐라고 했나 볼게요. 두 팀, 5명짜리 두 팀으로 나눈대요. 5명짜리 두 팀으로 나누는데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A랑 B랑.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A번 이그젠플과 B번 이그젠플의 차이.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뭐 물론 줄수가 달라요. A 문제는 세 줄이고요. B 문제는 두 줄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 의미적으로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틀려도 좋아요. 네, 한보람 학생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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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A 리그에서는 A 리그래. A 이그젠플에서는 리그 A, B가 나눠져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나중에 A 리그에서 1등 팀이 나오고 B 리그에서 1등 팀이 나왔을 때 뭐 미리 정할 수 있잖아요. 뭐 그 1등 팀끼리 어떻게 경기를 하겠느냐라는 거를. 그러면은 처음에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은 A조 1위 한 팀하고 뭐 C조 1위 한 팀은 경기를 뭐 무슨 목요일 뭐 그러니까 첫 경기로 나중에 붙고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B조 1위하고 뭐 F조 1위는 나중에 붙으면 마지막 경기에 붙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토너먼트로 갈 때. 그러니까 무슨 조에 이름이 있느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나중에 향후 일정에. 맞죠? 맞아요? 네. 그 월드컵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중에 토너먼트 보면은 앞쪽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유리해요. 먼저 경기하는 팀들이. 왜냐면은 나중에 더 많이 쉬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결과적으로 유리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떠나고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B조는 이그젠플 B는 어때요? 그런 게 없죠. 그러면은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차이를 이해했어요. 먼저 이제 그럼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봐야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다섯 명을 골라서 여기 리그에 넣었어요. 그죠? 맞죠? 그럼 몇 가지예요? 10추주 5가지예요. 그죠? 여기 똑같아요. 나머지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복으로 세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중복으로 세졌냐면요. 네, 이게 왜 네, 어떤 게 중복으로 세졌냐면 이렇게 될게요. 1, 2, 3, 4, 5가 만약에 여기 뽑혔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요? 6, 7, 8, 9, 10이 되잖아요. 이 경우랑 앞에 먼저 뽑힌 게 6, 7, 8, 9, 10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남았어요? 1, 2, 3, 4, 5가 남았어요. 그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카운트가 됐어요?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 여기 카운트가 따로따로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따로따로 됐죠. 이 경우도 한 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이 경우도 한 가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상황을 볼게요.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네. 리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불가능한 리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니까 두 개를 하나로 쳐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야 될까요? 나눠야 될까요? 두 개마다 하나씩으로 쳐주는 거예요. 어떤 두 개마다 이거를 하나로 쳐주고 다른 두 개는 또 하나로 쳐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이 뭐가 돼요? 이거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0팩을 5팩, 5팩으로 나눈 다음에요. 그 2분의 1이 또 필요해요. 그죠? 네. 요 2분의 1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저번에 제가 비슷한 거 얘기했던 게 뭐 있죠?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다른 동전이냐 구별 가능한 동전이냐 아니면 구별 불가능한 동전이냐에 따라서 결과값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구별 가능한 동전이면 어떤 게 있어요? 앞뒤, 뒤앞, 앞앞, 뒤뒤를 네 가지였죠. 근데 구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뭐 있어요? 앞앞, 하나 앞, 하나는 뒤, 뒤뒤.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확률론에서 동전 두 번 던졌다 그러면은 한 번 던지고 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가. 그러니까
구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거가 많이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퀘스천이 바로 아까 물었던 질문이죠. 두 개 example A, B의 차이는 두 리그의 이름이 있다 없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끝났어요. 1장은. 지금까지 질문. 네, 10분 남았네요.